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터키 안타키아에 사는 굴세렌 보즈쿠르트에게도 보기만 해도 배부른 딸이 있었습니다. 아유,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좀 쉬지. 안 힘들어요? 아유, 힘들긴. 우리 딸이 영국에서 공부하느라 더 힘들지. 내가 번 돈을 딸에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다고. 아, 딸이 옥스퍼드 의대생이라고 했죠.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영국 옥스퍼드의 의대생인 자랑스러운 딸. 메르베의 학비를 내기 위해 어머니 굴세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넘게 공동묘지 앞에서 힘들게 꽃을 팔아왔지만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딸을 위해 기꺼이 헌신. 그리고 이 모녀의 사연은 올해 터키 한 방송에 소개되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아이고, 몸은 힘드시겠지만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예. 딸도 이제 저런 노력을 아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요? 참, 우리는 애만 잘 된다 그러면 부모들은 뭐든지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 뭐든 같아요. 하지 뭐. 그렇습니다. 딸 메르베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 보답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방송 이후 옥스퍼드 대학엔 모녀의 사연에 감동한 사람들의 장학금 지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메르베라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 없는데요. 오늘 주제가 안심할 수 없는 주제예요. 알고 보니 명문대학교 의대생이란 타이틀은 모두 딸 메르베의 새빨간 거짓말. 메르베는 터키를 벗어난 적도 없는 데다 이스탄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고요. 심지어 그녀는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까지 보내며 무려 5년이나 어머니가 준 돈을 낼름받아 쓰는 철없는 불효녀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학비가 얼마나 비쌌겠어. 엄마 이거는 허리가 휘는데. 돈도 돈이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무너질 엄마의 마음이 난 너무 안타깝다. 그래, 차라리 모르셨으면 좋겠다. 아니, 의사 가운 입고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서 죄책감이 하나도 안 들었을까? 단순히 철이 없다고 하기에는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거.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래요? 자, 불효막심한 딸이 명문대생 코스프레를 한 이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학비를 안 줄까 봐 그랬어요. 하지만 엄마를 속상하게 해서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야, 할 소리야, 그게. 아유, 아니, 철도 없고 너무 머리도 나쁜 게 방송까지 했다는 그 방송은 왜 나가? 왜 나가? 관종이야? 일을 하면서 또 어머니 돈까지 받아 쓴 게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좋은 대학을 가면 엄마가 좋아했겠지. 근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그것 때문에 뭐 엄마가 뭐 의절을 하겠어요? 분노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딸은 딸이지. 모든 자식은 어머니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에 걸맞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철이 없었죠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3월 29일 미국 디자인 업체 M사는 대세 래퍼 릴 나스 X의 신곡 발표에 맞춰 그와 컬래버한 운동화를 출시. 릴 나스 X가 뮤직비디오에서 신은 이 운동화는 당시 666켤레 제작된 한정판으로요. 무려 약 120만 원의 비싼 가격임에도 1분도 안 되어 매진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혼란이 우려되니 판매를 중지해 주십시오. 유명 스포츠 브랜드 N사 측에서 M사의 운동화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N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M사는 N사의 운동화를 허가도 없이 사탕 컨셉으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재판매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큰 문제였지만 논란이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사진 속에 빨간색이 돋보이는 특유의 에어쿠션 보이시죠? 네. 저 빨간 에어쿠션엔 M사 직원의 실제 피 한 방울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야? 저 붉은 게 진짜 사람 피가 든 거예요. 왜 거기다 피를 넣어? 악마 컨셉이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감염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피라면. 그쵸. 그건 위험하죠. 아우, 찝찝해서 저걸 씻고 다니고 싶나? 근데 동의도 없이 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연히 그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N사는 이 사탄 운동화가 자사의 허가를 받아 만들어졌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불매 운동까지 벌인다며 소송을 제기. 이에 M사 측은 예술 작품일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요. M사는 뒤늦게 사탄 운동화를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정판으로 제작된 사탄 운동화는 일명 프리미엄이 붙어 추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측. 사탄 운동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에 불을 붙인 또 한 사람, 사탄 운동화를 컬래버한 래퍼 릴 나스 X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 운동화를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며 난 뉴스에 나왔다, 소송 후에 나라고 비꼬는 등 철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반성보다 자숙보다 그냥 조롱하는 글을 올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없어. 논란이 된 데에 대한 사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철이 없네요. 이거 유치하고. 아. I caught it bad just today. You hit me with a call to your place. 제가 철이 없었죠 19, 12일 공개합니다. 사라진 수술비의 행방은? 2016년 8월 12일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경찰 양반, 제발 내 수술비 좀 찾아주시오. 전화를 건 사람은 호아킨 오베헤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수술비를 뭐 어떻게 잃어버린 거죠? 뭐 집에 어렵게 모아둔 돈을 누가 훔쳐갔던지. 아하. 예. 사실 오베헤로 할아버지는 섬액성 부정맥을 앓으며 언제 갑자기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루라도 빨리 심박동기 삽입술을 받아야 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수술비에 보태세요.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안 이웃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당시 약 660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웃들 진짜 좋네. 미담이네요. 네. 이후 행여나 수술비를 잃어버릴까 도둑맞을까 걱정하던 오베헤로 할아버지는요. 수술비를 비닐에 넣어 마당에 묻어뒀는데요. 은행에 가셔야지. 그럼 빨리 병원에 먼저 갖다 줘버리지. 그러니까 선입금. 네. 아니 뭐 은행에 넣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돈을 확인하기 위해 마당을 파봤더니 수술비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또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 마당에 돈이 마당 땅 속에 있다는 걸 누가 알죠? 누가 본 거지? 잠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호. 불안합니다. 그래요. 옆집에서 본 게 아닐 수 있어. 자, 다행히 곧바로 범인을 찾긴 찾았습니다만 범인의 정체가 할아버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베헤로 할아버지가 수술비를 도난당한 그날 밤 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옆집에서 밤새 파티를 열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요란한 바비큐 파티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바비큐, 술, 마약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파티의 주최자가 바로 오베헤로 할아버지의 손자로 밝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당에 돈 봉투를 묻길래 그거 좀 꺼내 썼어요. 할 말 하네요, 진짜. 할아버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파티예요. 게다가 그 이웃들이 다 모아서 수술비 보태시라고 준 돈입니다. 다시 돈 모으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평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철이 없어도 너무. 제가 철이 없었죠 19, 11위 공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이탈리아에서 공개된 한 동영상. Mi danno la possibilità di comunicare per l'ultima volta con l'Italia. Io chiedo all'Italia di aiutarmi, che mi uccideranno se la cosa non si risolve in tempi brevi. E io chiedo di aiutarmi. 이게 보통 뭐 납치돼서 어떤 협박용으로 찍은 영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남성은요. 2016년 10월 터키로 여행을 간 뒤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던 이탈리아의 사업가 알렉산드로 산드리니였는데요. 그가 실종된 지 약 1년이 지난 2017년 12월 산드리니의 가족들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산드리니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
각각 두둑하게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산드리니가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대에서 한 무장 세력에 납치돼 구금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겁니다. 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치죠. 그러니까. 예. 사람만 돌아와 다오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후 산드리니의 피랍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를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탈리아 외무부가 적극 협상에 나섰고요. 정말 다행히도 2019년 5월 약 3년 반 만에 산드리니는 그리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그리고 당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그를 구출한 이탈리아 정보당국의 수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엔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야? 지난 4월 이탈리아에서 전해진 충격 소식. 납치 자작극 꿈이다 실제 인질이 된 산드리니. 뭐라고? 자작극을 하다가 인질이 된 건 무슨 말이야? 이탈리아의 대테러 수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 산드리니는요. 납치당한 척하다가 이탈리아 정부한테 몸값 받으면은 5대5로 오케이? 3인조 갱단과 셀프 납치극을 작당했던 겁니다. 게다가 갱단이 정부와 협상할 동안 산드리니는 한 빌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로 입을 맞춰놓은 상황이었죠. 입이 많이 그래가지고. 아유, 생각이 짧다. 정말 돌머리다, 돌머리야. 그러나 그의 단꿈은 금방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3인조 갱단이 산드리니를 데려간 곳은 편안한 빌라가 아니라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시리아 한 무장단체의 근거지. 그러면 걔네들 총 들고 있는 애들이 우리가 우리가 왜 오를 먹고 우리가 있어? 왜 5밖에 못 먹지? 야, 죽는 거거든. 일은 우리가 하는데 왜 얘한테 오를 주냐? 일도 아까운데 이럴 수 있어. 그들은 산드리니를 배신하고 실제 무장단체에 그를 팔아넘겼던 겁니다. 와. 아니 왜냐면 상황은 만들어졌잖아. 자기가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팔아 넘기는 게 낫지. 이후 연기가 아닌 실제 인질이 된 그는 9제곱미터의 비좁은 방에 갇힌 채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 개인을 넘어서서 이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아, 가족들 속 탄 거는 왜 생각을 안 할까? 그러니까 아휴, 이게 뭐 스스로 한 일이라서 참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셀프 납치극을 벌인 남성의 최후. 과거 자신의 철없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깨닫고 제대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감염자 격리, 광범위한 접촉 경로 추적, 그리고 엄격한 이동 통제 조치 등을 시행. 그 결과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며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감염 발생자가 없던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3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무려 2,200여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와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호치민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2,200명이 웬 말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사실 뭐 작은 구멍 하나가 일파만파 아닙니까?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또 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당시 베트남 당국이 수많은 사람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진비와 격리 비용 등 한화로 약 2억 2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통해 드러난 충격 사실, 이 엄청난 사태는 단 한 명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명 때문에 2,200명이? 그렇죠. 와,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베트남판 슈퍼 전파잖아요. 그러네. 이 사태의 주범은 베트남의 한 항공사 승무원인 드엉 떤 하우라는 남성인데요. 지난해 11월 일본 비행에서 돌아온 그는 규정상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일 레스토랑에서 만날래? 너 코로나? 에이 설마 내가 걸렸겠어. 괜찮아. 하우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 집으로 친구를 부르고 외출해서 식당을 방문하는 등 무려 46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우 본인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요. 하지만 얼마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우. 그리고 며칠 뒤 하우를 만났던 지인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
베트남 보건당국이 급박하게 하우의 이동 경로 등을 역학조사한 결과 무려 2,200여 명이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람 많은 데만 다녔나 보네. 아, 야,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부채인 것 같아요.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2,200명이 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2,200명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하우를 향해 베트남 전역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하우.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잘못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후 법원은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지난 3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역에는 괜찮다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모두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